게 방식 곱셈. 다 어느 정도 기억은 나지?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단원 전까지 우리가 배웠던 연산을 생각해 보면 안 배운 연산이 딱 두 개가 있다고. 이제 어떤 다항식과 다항식을 뭐 하는 거? 곱하는 거랑 어떤 다항식과 다항식을 뭐 하는 거? 나누는 거. 요 두 개를 너네가 아직 안 배웠다 이건 거야. 이제 근데 이 다항식의 나눗셈, 다항식을 다른 다항식으로 나누는 거. 이건 너네가 언제 배울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넘어가면 그때 배울 건데 너네는 우리가 최근에 한 적이 있다 그치? 근데 그것도 책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한 거지 실제로는 좀 더 다르게 좀 더 효율적으로 너네한테 가르쳐 줄 거야.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은 솔직히 이번 올림피아드 업을 지나고 나면 그런 식으로 나눗셈을 할 수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고 뭐 해도 괜찮냐면 그냥 까먹어도 돼. 어차피 난 그거 안 쓸 거야. 알겠지? 어쨌든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는 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중학교 3학년 요 내용부터 좀 시작을 하는 건데 잘 봐봐. 표현부터 조금 알아야 돼. 두 개 이상의 다항식들을 곱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이렇게 쭉 펴는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전개한다라고 이제 불러주는 거고 그때 전개된 이 식을 뭐라고 부르겠니? 전개식이라고 불러주겠지. 그치? 그럼 이 다음 단원에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전개식을 하나의 다항식을 다시 너네가 두 개 이상의 다항식들의 곱으로 쪼개는 이 과정이 뭐가 된다? 인수 분해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좀 차근차근 전개부터 좀 시작을 할 거야.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볼게. A 더하기 B라는 다항식과 C 더하기 D라는 다항식을 한번 곱한 결과를 볼 건데 뭐 결과만 놓고 보면 이거라고 했지. 하나씩 잡아가지고 뭐 하면 된다? 분배. 여기 있는 B 잡아서 분배하면 되는데 저게 왜 저렇게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수학은 항상 뭘로 시작을 한다고? 아는 거를 이용을 해서 계속 조금 좀 확장을 시켜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왜 그렇게 되는가도 너네는 이미 다 이유를 알고 있다고. 너네는 단항식, 그러니까 하나짜리를 뭐 하는 거? 얘네한테 분배하는 그 분배 법칙은 배운 적이 있지, 그치? 얘도 똑같은 거야. 내가 이렇게 덩어리를 분배하는 방법은 모르니까 우선 얘를 하나의 그냥 덩어리로 봐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를 C랑 D한테다가 뭐 해주는 거야? 분배를 해주는 거야. 얘 곱하기 C 더하기 얘 곱하기 D가 되는 건데 얘가 다시 A 더하기 B였고 얘가 A 더하기 B였으니까 여기는 C랑 D를 다시 분배 법칙으로 각각한테 분배해서 넣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너네가 정리를 해보면 어떤 항들이 나오냐면 A랑 C를 곱한 AC라는 항이 나올 거고 A랑 D라는 항을 곱한 AD라는 항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C를 곱한 BC가 나올 거고 B랑 D를 곱한 BD가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암기를 너네가 무작정 그냥 하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됐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거야. 알겠지?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미 한번 했으니까 내가 완전 제곱식 설명을 할 때도 교과서에는 보면 예를 들면 너네 64쪽 한번 봐봐. 완전 제곱식 같은 경우에도 합의 제곱과 차의 제곱을 너네한테 따로 가르치고 있잖아, 그지? 근데 나는 이걸 따로 가르치지 않고 둘 다 그냥 합으로 봤지. 그게 A 빼기 B라고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A에서 B를 뺀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A에다가 더한 거야. 뭘 더한 거야?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값을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두 개는 그냥 같은 식이라는 거지. 알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너네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 알겠지? 그런 것들은 과정을 조금 이해하면 암기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을 이렇게 하나의 다항식으로 쭉 펴는 이 과정을 보고 우리가 전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되겠지? 자, 그러면 곱셈 공식이라고 해서 책에 너네한테 외우라고 하는 공식이 4개가 나오는데 이제 4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다항식들을 곱할 거야. 근데 만약 내가 곱하는 다항식들이 좀 관계가 있는 식들이라면 예를 들면 하나의 식이 A 더하기 B인데 또 다른 식도 뭐인 거야? A 더하기 B인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식을 두 개 곱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치? 그럼 이런 전개의 결과는 공식처럼 외우고 쓰자라고 하는 게 뭐다? 그냥 곱셈 공식인 거라고. 그치? 그러면 표현부터 똑같은 거를 두 번 곱할 때 우리는 이렇게 적지 않지? 그치? 뭐라고 적어?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적어주는데 이걸 너네가 A 더하기 B의 제곱하면 분명히 좀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뭐라고 읽는다고 읽을 때는 A 더하기 B의 뭐? 완전 제곱. 너네가 이렇게 읽는 것도 입에 좀 붙어주는 게 좋아. 알겠지? 그래서 이런 A랑 B를 합한 합의 완전 제곱의 결과는 전개를 해보면 알겠지 뭐. 이렇게 하면 A 제곱, 이렇게 하면 AB, 이렇게 하면 다시 AB, 이렇게 하면 B 제곱이잖아. 그 동명 계산을 딱 해주면 어떻게 돼? A 제곱 나오고
A랑 B를 곱해서 거기다가 2배 해주고 거기다가 B의 제곱을 붙여주는 거야. 이게 전개식이다라는 거야. 말하겠지? 오케이? 자, 근데 잘 봐. 봐봐. 자, 이게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똑같은 식을 두고도 너네가 그 식에다가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식의 활용은 분명히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얘를 맞아. 요렇게 생긴 또는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식을 전개하는 전개식으로 읽으면 맞아. 요 관계식은 전개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식인 거야. 맞지? 근데 잘 봐. 내가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을 어쨌든 나누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생각이 이런 거라고 했지. 초등학교 때는 만약에 A랑 B를 더하시오 하면 진짜로 A를 구하고 B를 구해서 그 두 개를 더하라 이런 거였지만 중학교 이상에서는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라는 표현이 있으면 그건 A, B를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A 더하기 B 자체가 하나의 값으로 움직이는 거였고 실제로 너네가 도형 문제 같은 거 풀 때 그치? 이 각 얘랑 각 얘를 더하시오 이런 게 나오면 얘랑 얘를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외곽의 합으로 한 번에 구해진다라든가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 맞아? 그래서 얘를 이제 뭐냐면 얘를 이 곱셈 공식을 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거를 너네가 전개식이라고 읽으면 얘를 전개 용도로 들어가는 거지만 만약에 잘 봐봐. 내가 그냥 똑같은 식인데 요거의 순서만 살짝 바꿔볼게. 뭐냐면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은 A 제곱 적고 그 다음에 B의 제곱을 먼저 적을게. 그 다음에 더하기 2AB다. 내가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얘는 내가 뭐라고 읽을 수 있냐면 얘를 관계식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야. 관계식. 무슨 말이냐면 요 식을 한번 싹 쳐다보면 요 식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값들이 A랑 B가 아니라 잘 봐. 여기 A랑 B를 뭐한? 더한 합이 있지. 맞아? 여기는 뭐가 있어? A랑 B를 곱한 곱이 있지. 맞아? 여기는 뭐가 있어? A랑 B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제곱의 합이 있지. 있는 그대로 읽을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A랑 B를 더해서 제곱한 그 전개식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얘를 그냥 순서만 바꿔 적어놓고 너네는 관계식으로 보는 거야. 마치 거리 속력 시간의 관계처럼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이런 관계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거속시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리와 시간을 주면 뭘 구할 수 있니? 속력을 구할 수 있지. 시간과 속력을 주면 뭐를 구할 수 있니? 거리를 구할 수 있지. 다르게 물어볼게. 거리랑 시간을 알면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구해야 되는 거야? 그냥 구해야 되는 거야. 너네가 수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문제에서 속력을 구하시오라는 표현이 안 나왔다고 해서 거리 시간이 나왔는데 나는 속력을 구하지 않을 테야. 이것도 되게 이상한 생각이란 말이야. 그래서 세 개가 관련이 있을 때 너네한테 두 개를 줬어. 나머지 하나를 뭐 해야 돼? 당연히 구해야 되는 거지. 너네한테 직각삼각형이 나왔거든. 그래서 얘가 3이야. 얘가 4거든. 그래서 얘를 구하라는 표현이 없어 문제에서. 그럼 죽어도 저기다가 오라고 안 쓸 거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써야 되는 거잖아. 얘들 수학에서는 항상 세 개가 보통 관계를 맺고 있다고. 거기서 너네한테 두 개를 주면 나머지 하나는 그냥 구하는 거야. 그 말 알겠니? 그래서 그게 물론 문제마다 필요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만 일단은 구하고 시작을 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 곱셈 공식의 이 완전 제곱식을 너네가 전개식이라고 그냥 보면 그래 전개하는 그런 용도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건데 얘를 너네가 순서만 바꿔서 관계식이라고 읽어준다면 누구랑 누구의 합과 제곱의 합과 곱 이 세 놈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읽어준다면 알겠니? 너네한테 합과 곱을 주면 뭐를 구할 수 있고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고 제곱의 합과 곱을 주면 뭐를 구할 수도 있고 합을 구할 수도 있고 등등등. 알겠어?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을 너네는 뭐라고 읽어줘야 된다? 관계식이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야. 누구와의? 누구들끼리의? 합과 알겠어? 그치?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말 알겠니? 이제 그래서 A랑 B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그냥 A랑 B를 그냥 더한 값이 있는 거고 곱한 값이 있는 거고 그런 제곱의 합이 있는 거야. 이제 여기서 A랑 B가 얼마일까 그런 걸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알겠지? 생각이 조금 바뀌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책에도 있지만 이렇게 합의 완전 제곱식도 있지만 얘가 이제 차로 바뀌면 차의 완전 제곱식도 있잖아요. 그지? 물론 전개를 해서 공식을 정리할 수도 있지만 아는 걸 이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차의 완전 제곱식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냥 A랑 여전히 더한 거야. 누구를 더한 거야? 마이너스 B를 더한 거지.
그럼 여기 있는 B 자리에 다 뭐를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이게 공식이니까, 그치? 그러면 너네가 마이너스 B를 넣어보면 A제곱에 여기 B에다가 마이너스 B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네? 마이너스 2AB가 될 거고 B에다가 마이너스 B를 넣었지만 이 뒤에는 걔를 제곱하고 있지, 그치? 그럼 여전히 그대로 뭐가 될 거야? 더하기 B의 제곱이 될 거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완전 제곱식은 굳이 나눈다면 합의 완전 제곱식이랑 차의 완전 제곱식 두 개가 있는 거고 다 똑같은데 얘는 플러스 2AB 여기는 마이너스 2AB다의 차이가 생긴다고. 알겠지? 근데 이걸 유도하는 과정은 그냥 여기에다가 B에다가 마이너스 B를 넣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너네들 도움이 될 거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얘를 내가 이렇게 적어둔다면 그러니까 A제곱과 B제곱을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는다면 전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식이 되겠지만 그래서 얘도 그냥 순서만 내가 바꿔서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도 있는 거냐면 A 빼기 B의 완전 제곱은 바꿔 적어볼래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 자 이거는 어떤 애들끼리의 관계식일까? 차와 제곱의 합과 곱 요놈들 사이에 뭐다? 여전히 관계식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네한테 어떤 곱셈 공식이 어떤 놈들끼리의 관계식인지를 너네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너네한테 내가 합과 곱을 줬을 때 그치? 너네가 어떤 식을 이용하면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차를 구할 수 있는지 그런 순서가 정확하게 정해질 거니까 우선 외우는 게 일단 우선이겠지? 어쩔 수 없이. 근데 뭐 몇 번만 너네가 보면 쉽게 기억은 날 거야. 그래서 이 곱셈 공식 그래 전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식이었지만 얘를 그냥 정리된 형태만 조금 바꿔서 이제는 뭐라고도 읽자? 관계식이라고도 조금 읽자라는 거야. 이 부분에 애들이 보통은 처음에 좀 많이 어려워 하더라고. 여기까지 알겠니? 됐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한테 만약에 야 A 더하기 B가 5야. 됐지? A, B의 곱은 만약에 뭐 1이야. 그래서 그때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봐. 그러면 와 더해서 5되고 곱해서 1되는 A랑 B를 막 찾아가지고 그걸 또 제곱하고 B를 제곱해서 더해야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얘네는 그냥 이게 통째로 하나로 움직이는 거야. 합이 5인 거야 그냥. 그래서 곱이 1인 거야. 그리고 제곱의 합을 구하라잖아. 그럼 너네가 어떤 관계식을 생각해? 합의 완전 제곱은 제곱의 합 더하기 그냥 곱이야 바로? 전개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은 A 제곱, B 제곱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몇 배가 들어가? 2배가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2배 A, B 곱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래 놓고 여기다가 이걸 아니까 집어넣는 거지. 합이 5라며. 그럼 이걸 제곱하면 얼마인데? 25가 되는 거고 곱이 1이라며 집어넣으면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얼마인 거야? 23이다.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라고. 여기서 A랑 B가 각각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여기서 저놈들의 합, 곱, 차, 제곱의 합 저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너네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이제는 생각이. 알겠어? 됐지? 그래서 곱셈 공식 중에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은 우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각각은 처음부터 하자. 어떻게? 관계식으로도 너네가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말 알겠어? 됐지? 그러면 잘 봐. 여기는 이 관계식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깊이 있게 볼게. 다시. 자, 첫 번째 관계식 불러봐. 뭐였어? 합의 제곱은 제곱의 합에다가 더하기 2배 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입에 붙여. 같이 입에 붙이는 거야. 왜 자꾸 머리로만 생각을 해? 입에 달달 붙어야지. 국어단 외울 때 너네 머리로 외웠니? 아니잖아. 1은 2, 2는 3 하고 리듬 타면서 계속 외웠잖아, 그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같이 너네가 입으로 막 말을 하면서 암기를 해야 돼. 그 다음 또 어떤 관계식이지? 차의 제곱은 여전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더하기 2AB가 뭐로만 바뀐다고? 빼기 2AB로만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합과 제곱의 합과 곱의 관계식, 차와 제곱의 합과 곱의 관계식 이렇게 보자고. 이 말 알겠지?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너네한테 만약에 야 A 더하기 B는 얼마다 그리고 AB는 얼마다 이렇게 주면 그때 너네는 뭐는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제곱의 합이 얼마인지는 바로 구할 수 있지. 왜? 이 첫 번째 관계식이 합과 곱과 제곱의 합 요 세 개의 관계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주면 얘를 바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얘들 또는 내가 너네한테 야 A, B의 곱이 이거고 제곱의 합이 이거야. 그때 A랑 B의 차를 한번 구해봐 해도 바로 너네가 구할 수 있지? 왜? 요 세 개는 뭐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잖아. 여기까지 알겠지? 그래서 잘 들어. 네 개야 네 개 결국은 합, 차, 그리고 곱, 그리고 너네가 말해 하나 더. 아니 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냐고. 합, 차, 곱, 제곱의 합. 그 네 개. 그래서 그 네 개끼리는 어쨌든 간에 요 두 개의 뭐를 이용하면 관계식을 이용하면 여기서 너네한테 조건을 어떤 두 개를 주면 나머지 것들을 다 뭐 할 수가 있다고. 다 구해낼 수가 있단 말이야. 광호야 뭐 네 개라고? 제곱이에요. 그래. 그다음에 합의 제곱. 진수야 뭐 네 개라고? 합, 차, 제곱의 합, 광호야 뭐 네 개라고? 차 제곱이에요. 자신 있게 말해. 뭐 네 개라고? 차 제곱이요. 뭐 네 개라고 얘건? 여기서 오케이? 그 네 개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너네가 몇 개를 안다면 어떤 두 개를 알면 나머지 것들을 무조건 다 뭐 할 수가 있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곱의 합을 알고 곱을 줬어. 그럼 너네는 뭐 합을 구한 다음에 그리고 제곱의 합과 곱을 아니까 차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제곱의 합과 합을 줬어. 그러면 먼저 뭐를 구하고 곱을 구한 다음에 그 제곱의 합과 곱을 다시 이용을 해서 차를 또 구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 너네가 어떤 특정한 두 개만 알면 나머지 것들을 다 뭐 할 수가 있다고? 구해낼 수가 있다 이건 거야. 근데 약간 여기서 이제 불편함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너네한테 합이 얼마다라고 주고 곱이 얼마다라고 딱 준 거야. 됐지? 그때 너네가 바로 구할 수 있는 건 누구야? 누구 구할 수 있게? 합과 곱을 알아. 그때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뭐야?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차를 바로 구할 수가 있나? 바로는 안 되지. 왜? 제곱의 합을 먼저 구해서 그 제곱의 합과 여기는 곱을 이용을 해서 또 차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약간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식을 조금 엮어가지고 여기서 관계식을 하나를 더 만들어내자. 오케이?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면 그냥 요 두 개의 식을 통째로 뭐 할 거냐면 빼버릴 거야. 이제 등호를 기준으로 두 식을 빼면 누구는 날아가고 제곱의 합은 날아갈 거고 어떻게 남게 되냐면 합의 제곱과 차의 제곱은 차이가 나는 거야.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 4배의 곱만큼 차이가 나는 거야. 이걸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막 암기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미치는 거야. 여기서 잘 생각해봐봐. 합의 제곱은 제곱의 합에다가 2AB만큼 더한 게 합의 제곱이거든. 차의 제곱은 제곱의 합에다가 2AB만큼 뺀 게 차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합의 제곱과 차의 제곱은 당연히 얼만큼 차이 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치? 4AB 4배의 곱만큼 차이 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그치? 이걸 좀 당연하게 너네가 기억을 해줘야 그래서 이게 암기가 아니라 어디에서도 너네가 유도해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걸 유도한 과정은 두 개씩을 그냥 빼서 식의 연산으로 들어온 거지만 그냥 의미를 한번 생각해봐봐. 합의 제곱은 얘한테다가 2AB를 더한 거 얘는 여기다가 이걸 뺀 거 그럼 얘랑 얘 차이는 얼마큼 나는 거야? 당연히 4AB만큼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잖아, 그지? 오케이? 그런 건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하라고. 이해돼?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찾아냈으면 합과 차의 직접적인 관계식도 하나 내가 찾아낸 거지. 그래서 곱셈 공식의 활용이라고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이 세 개의 식은 조금 외워두는 게 좋을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근데 이 곱셈 공식의 활용식보다는 나는 얘를 뭐라고 해서 읽을 거냐면 관계식. 마치 거리 속력 시간 이런 것처럼 이제 관계. 누구끼리의 관계? 광호야 누구끼리의 관계? 차 합의 제곱. 제곱의 합. 걔네들끼리 관계라고. 그 네 개 중에 아무거나 몇 개만 알면, 두 개만 알면 나머지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오케이? 근데 잘 봐. 약간 귀찮아지는 게 이제 이런 문제야. 얘처럼 문자를 A랑 B라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자를 줬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가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시 네 개 중에 몇 개를 줘야? 두 개를 줘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왜? 세 개가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준다고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아야 나머지를 구하는 거지. 맞지? 근데 봐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문제를 줘볼게.
자,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다. 이렇게 딱 줘놓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쳐봐. 자, 이것도 그냥 내가 x랑 x분의 1을 문자라고 생각을 하면 뭐를 준 거야? 얘랑 얘의 합을 준 거지, 그치? 그리고 얘랑 얘의 뭐를 물어보는 거야? 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거잖아. 그래서 합을 주고 제곱의 합을 물어보는데 아까 너희가 말을 했듯이 4개 중에 2개는 알아야 뭔가를 찾을 거라는 거지. 근데 얘는 조건을 몇 개밖에 안 줬니? 하나밖에 안 줬지. 근데 얘를 구할 수가 있어, 없어? 당연히 있는 거지, 그치? 왜? 나한테 나와 있는 문자의 구조가 왜? 따로 말해주지 않아도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 역수가 뭔데? 그래, 곱이 1이라는 거잖아, 그치? 안 줘도 얘는 곱이 1인 관계라는 거지,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만 줘도 2개를 준 거라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2개를 줬으니까 당연히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어떤 걸 써야 될지는 너네가 이제 직접 생각을 해. 알겠지? 어떤 걸 써야겠는지. 오케이? 그래서 합을 알고 곱을 아니까 제곱의 합은 저 위에 있는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너네가 찾으면 되겠지. 말하겠어? 됐지? 그런 거고. 그래서 물론 이것도 A랑 B 대신에 X랑 X분의 1을 내가 이용해서 쭉 적으면 3개를 더 적을 수 있기는 해. 그래서 근데 모르겠다. 그것까지 적어야 될지는 모르겠어. 알겠지? 너네가 그냥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봐봐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나 잘 봐봐. 이렇게 볼게. X가 0과 1 사이에 갑시다. 알겠지? 이때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됐지? 그럼 간단히 하려면 뭔가 요 안에 있는 걸 변형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때? 보여? 일부러 너네가 아무것도 안 배웠을 때 던져주는 거야, 이런 걸. 어때? 변형이 어떻게 될지 혹시 보여? 보이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맨 아래에 얘가 뭐야? 합의 합의 제곱이지. 얘는 뭐야? 곱 곱의 4배지. 알겠어? 알겠니? x랑 x분의 1은 곱은 항상 1로 일정한 상태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걸 너네가 뭐라고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아니 합의 제곱이랑 차의 제곱은 4배의 곱만큼 차이가 난다며. 그러면 합의 제곱에서 4배의 곱만큼을 뺀 거야. 그럼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차의 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근데 제곱의 근원에 뭐가 돼? 절대값이지, 그치? 그럼 이것도 연습 많이 했잖아, 그치? 얘 빼기 얘의 결과가 부호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x를 내가 0과 1 사이에 범위로 줬잖아. 그럼 수직선에서 x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x분의 1 역수는 어디에? 여기 있게 되겠다, 그치? 그럼 x에서 x분의 1을 빼는 거잖아.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는 거잖아. 얘는 무조건 뭐야? 음수가 되니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와지는 거겠지. 여기까지가 정리된 형태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완전 제곱식의 뭐 활용이지. 할수 있겠어?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를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는 것도 그래 맞지만 일단은 요 3개를 너네가 완벽하게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식이 누구랑 누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먼저 확실하게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에 적용하는 게 맞겠지, 그치?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치? 근데 필수적인 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 거고 얘는 식의 계산에서는 거의 구구단 같은 거기 때문에 달달달달 좀 외워줘야 된다는 거야. 뭐 알겠지?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완전 제곱식. 그래서 자 연달아서 갈게. 자, 두 번째는 곱셈 공식. 내가 곱하려고 하는 그 식들이 어떤 관계에 있을 때 그 결과를 외워두자가 그거였고, 그럼 방금은 똑같은 식을 2개 곱할 때였잖아요, 그지? 이번에는 똑같은 식인데 하나는 합으로 연결이 돼 있고 하나는 차로 연결이 되는 이런 경우, 그치? 자, 이것도 한번 너네가 분배를 해보면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ab 날라가지, 그치? 마이너스 b 제곱. 그러니까 이 결과는 어떻게 돼? a 제곱 빼기 b 제곱이다라는 거야. 됐지? 그리고 저걸 보통 뭐라 부른다고? 그냥 합차 공식 이렇게 불러준다고. 알겠지? 합차 공식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
근데 합작공식은 딱 봐도 어때 보여? 좀 쉬워 보이지, 그치? 쉬워 보이니까 이거는 그렇게 크게 할 말은 없는데 그때도 말했듯이 요거를 요렇게 가는 방향보다는 실제로 요 합작공식을 너네가 이용하는 거는 요렇게 생긴 애를 요렇게 계산하는 용도로 쓰는 게 조금 더 많기는 해. 얘를 그때 들어줬지, 그치? 어떤 거? 만약에 여기 동심원이 있는 거야, 동심원이. 그치? 그때 만약에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얘의 반지를 만약에 뭐 121 이렇게 줘버리고 이제 요 반지름을 내가 21 이렇게 주면 실제로 저걸 계산하려고 하면 조금 복잡해지잖아, 그지? 근데 얘의 넓이는 어떻게 돼? 121의 제곱 파이, 맞아? 얘의 넓이는 어떻게 돼? 빼기 21의 제곱 파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파이를 딱 묶어내고 생각을 하면 뭐의 제곱 빼기 뭐의 제곱의 꼴이지. 그럼 얘를 계산해서 만 얼마를 막 계산하는 것보다는 뭐의 제곱 빼기 뭐의 제곱이니까 거꾸로 A랑 B의 합과차 A와 B의 합과차로 너네가 계산할 수가 있다고. 맞아? 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 142 곱하기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 100 깔끔하게 알겠지? 그럼 14,200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얘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또는 우리가 제곱 계산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도 제곱이잖아요, 그치? 얘들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만약에 물론 나는 너네한테 피타고라스의 정리 공식이 변의 길이를 직접 그냥 대입해서 구하는 그런 공식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항상 약분을 쳐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만든 다음 계산을 해서 다시 돌려줘라. 닮음을 이용해서 이 얘기를 했지. 그래도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얘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자, 얘의 길이가 121이야. 얘의 길이가 21이야. 이거 길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 말 알겠어? 그럼 그때 얘를 너네가 x라고 둔다면 계산이 어떻게 돼야 돼?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 이거 제곱이니까 거꾸로 x의 제곱은 뭐가 돼? 121의 제곱 빼기 21의 제곱을 또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걸 계산할 바에야 그냥 합차로 들어가자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14,200 이렇게 빠르게 갈 수 있고. 이해된? 그치? 그 다음에 x제곱이 이거니까 x는 어렵지. 쉬우면 되겠지.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라는 저 계산은 은근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1로 가는 것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오히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오는 과정. 그리고 전개된 거를 곱으로 쪼개는 과정이 뭐라고? 인수분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합차 공식은 인수분해가 실제로 너네가 계산하거나 할 때 활용도가 꽤 클 거라는 거야. 알겠지? 좀 알아두시고. 근데 이 합차 계산은 진짜로 그 식 자체가 좀 단순한 만큼 실제로 계산할 때 활용을 조금 많이 할 수가 있어. 나도 실제로 활용을 조금 많이 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볼까? 야, 99 곱하기 101 얼마야? 이렇게 질문했어. 물론 그거를 101 곱하기 99 할 수도 있지만 99를 뭐라고 보고? 100 빼기 1 100 더하기 1 겁나 쉬워지지 않아? 100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얼마? 9,990. 이해되겠어? 되겠지? 그래서 너네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있는 곱셈 공식들은 실제로 너네가 어떤 수를 계산할 때도 좀 활용도가 큰 거고 그 중에서도 합차는 그치? 너무 단순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활용도가 더 클 거라는 거지. 알겠어? 오케이?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합차는 뭐 이 정도 말고는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 합차를 이용하는 내가 기본 문제 하나만 좀 보여줄게. 앞에 한번 봐봐. 이런 문제가 기본으로 나오거든. 너네 되게 무시하는 문제인데 2 빼기 1 2 더하기 1 2의 제곱 더하기 1 2의 4제곱 더하기 1은 2의 네모제곱 빼기 1입니다. 네모에 알맞은 값은 자 일단 문제가 이렇게 나와. 기분 나쁘지, 그지? 너무 쉽잖아. 앞에 두 개 연산하면 뭐가 돼?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됐어? 근데 얘랑 얘를 다시 또 연산하면 2의 4제곱 빼기 1의 제곱. 됐지? 이 두 개를 또 연산하면 2의 8제곱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됐지? 이게 우리가 합차를 쓰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 유형이야. 여기까지 알겠어? 됐지? 이건 알겠니? 자, 그럼 봐. 이 문제를 살짝 한번 꼬아볼게.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 3 더하기 1 3의 제곱 더하기 1 3의 4제곱 더하기 1 3의 8제곱 더하기 1. 자, 다음을 여기까지는 가지 말고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고 한번 쳐봐봐. 알겠지? 물론 뭐 계산하기 어려운 값은 아니지. 얼마야? 4 얼마야? 10 얼마야? 82 그냥 계산하면 되긴 하는데
좀 전에 우리가 내가 기본 유형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뭐를 쓰는 문제라는 감은 오는 거야. 합차를 쓰는 이제 문제라는 감은 오지, 그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지. 뭐가 문제야? 좀 전에는 2 빼기 1, 2 더하기 1 처음에 시작을 뭐 할 수 있게 합차로 들어갈 수 있게 뭐를 줬니? 2 빼기 1, 2 더하기 1 그걸 줬으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갔잖아, 그지? 그래서 그럼 너네 직접 말해봐. 뭐가 문제인데? 그래, 처음에 뭐가 있어야지 시작을 할 수 있는데 3 빼기 1이 있어야 너네가 시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3 빼기 1이 없잖아. 없어서 시작을 못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떻게? 그럼 만들어주면 되지, 그지? 3 빼기 1이 필요하면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는 거지. 대신에 내가 곱하면 값이 달라지잖아, 그치? 곱한 만큼 다시 뭐 해주면 되겠어? 나눠주면 되겠지. 내가 얼마나 곱한 거야? 3 빼기 그게 얼마냐고? 2잖아, 그치? 신기하지? 3 빼기 1은 2야. 그래서 다시 2로 나눠주면 결국은 원상복귀잖아, 그치? 이 말 알겠어? 그럼 이렇게 너희가 세팅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거지. 2분의 1에 이렇게 계산하면 뭐? 3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하면 3의 4제곱 빼기 1 이렇게 다시 계산하면 3의 8제곱 빼기 1 이걸 너네가 계산이 가능하다면 해주면 되는 거고 또는 너무 큰 값이라면 보통 객관식으로 답에 그냥 보기에 나와 있을 거야. 그거 되겠어?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합차 문제, 합차 공식은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좀 있다는 거야. 되겠니? 그치? 자, 그래서 갑니다. 아까 내가 곱셈 공식을 몇 개 배울 거라고 했니? 4개 배울 거라고 했다, 그치? 그러면 방금 완전 제곱식 하나 받고 그리고 합차 공식 하나 본 거야. 그럼 이제 2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그 네 번째 거는 안 외워도 돼. 이제 외우지 마. 오케이? 거기 너네 책으로 보면 5번에 있는 그 내용인 건데 걔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공식을 전개를 하고 있을 바에 그 시간에 그냥 하나하나 분배해서 전개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알겠지? 그 헷갈리는 공식 외울 필요는 없어. X초도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지? 자, 위에 것만 보자. 어떤 식이냐면 이번에는 1차식 2개를 곱하는 경우인데 그 1차식은 어떤 1차식이냐면 1차의 예수가 얼마? 1x. 알겠지? 예를 들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2 이런 거. 알겠지? 근데 여기 지저분하게 2x 더하기 1, 3x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게 5번 내용을 말하는 건데 그런 거는 그 공식에 맞춰서 전개를 할 바에 그냥 전개하라고. 그냥 하나하나 분배하는 것이 빠르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1차식의 곱셈은 1창의 개수가 얼마인 경우? 1인 경우만 너네가 외워도 아무 상관은 없어. 알겠지? 오케이? 자, 얘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전개하면 x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2x 이렇게 계산하면 1x 2x랑 1x 더하면 3x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과정을 너네가 반복한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패턴이 생길 거야. 어떤 패턴이 생기냐면 여기는 상수항을 내가 a랑 b라고 했을 때 일단은 당연히 x제곱은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곱하면 몇 x? bx 이렇게 곱하면 ax 그 두 개를 항상 더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몇 x가 생길 거야? a랑 b를 더한 x 그치? 거기에다가 상수항으로 얘랑 얘를 뭐한 값? 곱한 값이 이렇게 딱 생기겠지. 그래서 1차식 2개를 곱하는데 여기 1창의 개수가 둘 다 1인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합 x 곱 그냥 이렇게 외워주고 빠르게 좀 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별거 아니니까 외워놓고 쓰자라는 거야. 근데 여기 음수일 때 깔 수 있으니까 음수인 경우 한번 적어보면 x 빼기 4에 x 빼기 3 이런 게 있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서 상수항 그러니까 a랑 b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이야 제발. 알겠지? 나는 항상 앞에 연상 기호가 있어도 걔를 뒤에 놓으면 뭐로 보라? 부호로 보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그지? 얘는 뺄셈이 아니라 덧셈이야. x랑 누굴 더한 거라고? 마이너스 4를 더했고 x랑 마이너스 3을 더한 거라고 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지. x제곱의 합 마이너스 7x 곱 12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1차식 2개로 곱하는 그거는 이렇게 해주면 돼. 알겠지? 오케이? 영상을 끊기가 싫어서 설명을 한 번에 계속 갈게요. 이거 되겠지? 자, 그러면 자, 단순한 계산들은 너네가 그냥 하면 되는데 봐봐. 몇 가지 조금 팁을 줄게. 알겠지? 근데 이 팁은 내가 너네한테 이미 준 적이 있거든. 식은 너네가 가능하다면, 너네가 조절이 가능하다면 항상 긍정적으로 식을 조금 적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 긍정적이다의 기준이 뭐였지?
최고차항의 개수는 항상 뭐가 되도록? 양수가 되도록. 그래서 이게 되겠지? 아니 봐봐, 너네한테 만약에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는 x 빼기 4라는 식 두 개씩이 있어. 둘 중에 너네가 보기가 뭐가 더 보기가 편해? 당연히 밑에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얘가 보기 편한 걸까? 그치? 그걸 너네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제일 처음에 시작이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는데 얘는 플러스로 시작을 했단 말이야. 아마 거기서 오는 차이일 거야. 그래서 가능하다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로 맞춰준다? 양수로 맞춰준다라는 거야. 이게 되겠지? 플러스 9로 맞춰준다라는 거고, 또는 두 번째 이런 것도 얘기를 했지. 그리고 어쨌든 식의 정리는 항상 그 기준은 뭐다? 내림차순. 가장 높은 차수부터 차례대로 뭐한다? 내려오는 순서로 가준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원칙을 너네한테 막 말하자면 솔직히 되게 많아. 오케이? 왜냐면 아직은 너네가 아는 식의 구조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 기준들을 내가 세세하게 말해주기는 좀 그렇다만, 예를 들면 대칭식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구조들끼리 모아준다라던가 등등 뭔가 정리의 기준은 세우려고 하면 되게 많기는 하단 말이야. 이제 그래서 나올 때마다 얘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하자를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때마다 호흡을 좀 맞춰주면 될 것 같고. 알겠지? 일단은 최고차항의 개수는 항상 뭐로 만들어주자라는 거야? 양수로, 플러스로 맞춰주자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 67쪽 한번 봐봐. 67쪽. 나는 어떻게 하냐면, 자, 예제 2번에 2번 보기 한번 볼래? 예제 2번에 2번 보기.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 얘를 전개를 해보래. 마이너스 5x 더하기 2의 완전제곱식을 한번 전개를 해보래. 이제 보기에 조금 어때? x랑 y의 순서는 괜찮은데 얘의 개수가 뭐니까 음수로서는 조금 보기가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 어차피 얘를 뭐 하는 거야? 제곱하는 거지. 야, 2를 제곱하는 거나 마이너스 2를 제곱하는 거나 그 결과는 어때? 같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내가 이 제곱을 하기 전에는 요 밑을 부호를 내 마음대로 바꿔도 아무 상관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얘의 부호를 전체적으로 바꿔서 어떻게 만들어도 5x 빼기 2y라고 바꿔도 아무 상관은 없는 거겠지. 말이 이해돼? 됐지? 그럼 이 상태로 딱 들어가면 되냐? 그럼 계산하자. 얘는 누구랑 누가 있는 거야? 5x랑 마이너스 2y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앞에 거 제곱 25x의 제곱. 됐지?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0xy. 두 배. 마이너스 20xy. 거기다가 뒤에 거 제곱. 더하기 4y 제곱. 이렇게 그냥 계산해주면 돼. 이건 전개하는 거니까 이런 순서로 간 거야, 그냥. 알겠지? 이렇게 해주는 거나. 또는 봐봐. 다음 페이지에 확인 3번에 4번 한번 볼래? 확인 3번에 4번. 내가 뭐 할 줄 알 것 같아? 마이너스 2x 더하기 3분의 1y. 내가 억지 부리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어. 너네가 보기에 요 식이 보기 편해 보여? 어때? 내가 말하는 뭔가 불편하다라는 거에 공감을 하니? 그치? 자, 그러면 한번 변형을 해보자고, 가능하다면. 여기서 불편하면 어디에서 온다고? 얘 최고차항에서 음수라는 거에서 온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뭐는 아니야? 제곱이나 절대값은 아니지. 내가 부호를 마음대로 바꾸는 건 돼야 돼. 그건 안 되거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마이너스를 묶어낼 거야. 그치? 내가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여기가 이렇게 바뀌겠지. 됐어? 그런 다음에 쟤도 뭐 해보자? 그럼 내가 묶어낸 마이너스랑 얘랑 합쳐지면서 다시 사라질 거고 얘는 다 뭐가 될 거야? 플러스로 바뀔 거냐? 어때? 예쁘잖아, 그치? 2x랑 3분의 1y의 차합. 깔끔하지, 그치? 그럼 앞에 거 제곱 얼마? 4x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9분의 1 y 제곱. 이런. 알겠지? 그래서 항상 식을 너네가 조금 보기 편하게 바꾸는 그런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옆에 있는 3번도 마찬가지겠지. 나는 뭐부터 할 것 같아? 마이너스 3x? 물론 봐봐봐. 이 정도의 생각은 당연히 들어야 돼. 얘를 뭔가 합차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y 빼기 3x, y 더하기 3x 이렇게 딱 봐서 오케이, 차와 합이네 이렇게도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되지만, 알겠지? 나는 그냥 어차피 x, y,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가 잘 돼 있잖아. 이걸 너네가 다시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뭐 하자? 그냥 묶어내자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만 먼저 계산을 하자라는 거지. 얘들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 이거 합차로 정리하면 9x제곱 빼기 y제곱 이래놓고 괄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예쁘게 마이너스 9x제곱 더하기 y제곱 적든가 아니면 y제곱 빼기 9x제곱 적든가.
알파벳 순서를 뭐 나는 우선할 거야 하면 x, y 적는 게 좋을 거고, 그치? 나는 그래도 플러스를 앞에 보낼 거야 하면 아 이거 먼저 적으면 되는 거고, 그건 너네 취향인 건데 적어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이 말 알겠지? 알겠지? 이런 거 꽤나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확인 3번에 2번 한번 너네가 직접 변형해서 한번 해볼래? 확인 3번에 2번. 자, 됐지? 자, 원래는 어떻게 보라는 걸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걸 거야. 마이너스 4a와 3b의 합과 마이너스 4a와 3b의 차. 너네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놈의 제곱 16a 제곱 빼기 9b 제곱 이렇게 적자라는 건데 이제 이거를 그래 이렇게 통째로 너네가 마이너스 4a로 보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겠지만 그래서 좀 그렇지 그치? 마이너스를 뭐해? 묶어내. 그럼 마이너스 묶어내면 얘가 플러스에 마이너스가 되겠지? 근데 너도 묶어내. 그럼 다시 합쳐지면서 없어지는 거야. 맞지? 그럼 얘는 뭐가 돼?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훨씬 보기가 좀 더 편해지잖아. 그치? 근데 이런 과정이 좀 빠르게 머릿속에서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계산하면 16a 제곱 빼기 9b 제곱 똑같이 나온다. 그치? 알겠지? 오케이? 요런 게 실제 전개에서 10을 조금 더 너네가 그거 하게 보는 방법. 되겠니?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건데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 70쪽 한번 펴봐봐. 70쪽. 자, 너네가 전개를 하려고 하는데 공통인 부분이 있대. 알겠지? 앞에 한번 볼래? 예를 들어서 봐봐. x 더하기 y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식. 자, 다음 식은 전개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그치? 근데 우리는 지금 전개할 때는 항 몇 개짜리에 대해서는 전개할 줄 아니? 2개짜리 완전 제곱식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전개를 할 줄 아는데 항 3개짜리는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치? 몇 개짜리는 안다고? 3개짜리는 모르잖아. 그럼 쟤를 너네가 몇 개짜리로 보면 되는 거야. 2개짜리로 보면 되는 거야. 근데 그 2개로 보는 방법은 너네 취향 것이지. 나는 x 더하기 y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래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y 더하기 1을 하나의 덩어리로 볼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너네 취향이야. 그거는. 어쨌든 내가 2개를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면 얘 더하기 1의 완전 제곱. 요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항 2개짜리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그럼 이거 한번 전개해보면 어떻게 돼? 얘 제곱 더하기 2개 곱하면 얘지? 거기다가 2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뭐야 실제로? x 더하기 y고 x 더하기 y잖아. 됐니?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네.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y 더하기 1까지 정리하면 정리가 잘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치환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가 아는 걸로 바꾸자 이거야. 그래서 나는 항 3개짜리, 4개짜리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나는 항 2개짜리에 대해서만 아니까 이렇게 항 3개짜리가 나오면 2개짜리로 보자. 이런 식의 마인드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치환 이것도 마찬가지야. 봐. 여기 있는 그냥 첫 번째 예제로 한번 보면 2x 빼기 3y 더하기 6 2x 빼기 3y 빼기 4 만약에 내가 학년이 올라가가지고 항 3개짜리에 대한 공식 같은 것도 배웠다. 그러면 그때는 그걸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나는 그걸 모른단 말이야 지금은. 그치? 그러니까 이걸 뭘로 보는 거야? 묶어서 한 2개짜리로 보는 거지. 근데 그 묶을 때 굳이 여기에서는 얘를 묶고 저기에서는 쟤를 묶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 똑같은 부분이 있잖아. 그치? 그럼 그거를 뭐 하는 게 그냥 이렇게 뭐 A 이런 값으로 잠깐 다른 값으로 치환을 해주는 게 좀 더 낫겠지. 그치? 얘네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돼? A 더하기 6 A 빼기 4 이거 뭐야? 1차식 전개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A 제곱 합 A 얼마? 2A 5 마이너스 24 이렇게 들어간다고. 근데 여기는 A가 뭐였어? 2x 빼기 3y잖아. 그치? 2x 빼기 3y잖아.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같은 부분이 있으면 치환을 한다. 그래, 그거 생각도 당연히 맞는 건데 그 치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는 걸로 바꿔야 되니까 당연한 거야, 그거는. 알겠지? 그래서 치환해서 다시 재치환을 한 다음에 정리해주면 답은 나오겠지.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처럼 너네한테 딱 준 식을 딱 봤더니 공통인 부분이 있다. 오케이, 여기를 치환해야지. 이렇게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잘 봐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x 더하기 1, x 더하기 2, x 더하기 3, x 더하기 4. 자, 이런 식으로 자 1차식을 4개를 곱한 이거를 전개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나는 식을 4개를 곱하는 거는 배운 적이 없거든. 그럼 당연히 이걸 차례차례 계산을 해놔도 너네가 정답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봐. 내가 잘 나오는 거야. 그냥 외워놔도 상관없어. 내가 1차식 몇 개를 곱하는 건 알지? 2개를 곱하는 거 결과는 알지, 그치? 그래서 요 4개 일단은 2개 먼저 계산을 좀 할 거야, 따로따로. 근데 그때 2개를 이 2개 계산하고 이 2개 계산할 수도 있고 이 2개 계산하고 이 2개 계산할 수도 있고 그건 내 마음이긴 한데 웬만하면 봐봐. 얘랑 얘를 계산하고 얘랑 얘를 이렇게 계산해 볼게. 자, 그 결과를 한번 적어보자. 자, 얘 먼저 계산해 볼까?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얼마? x제곱 더하기 얘랑 얘 계산했다고. 얼마? 5x지, 그치? 왜 5x가 나왔어? 1과 4를 뭐 하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야? 더하는 게 여기 들어가잖아, 그치? 1 더하기 4는 5x가 들어가는 거야. 맞아? 요 2개를 계산할 때도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이렇게 계산하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내가 요 2개랑 요 2개를 이렇게 묶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얘를 다시 뭐 해버리면 치환을 딱 해버리면 그냥 또 방금 위에서 했던 것처럼 1차식과 1차식을 계산을 하게 될 거 아니야. 이 말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걸 그냥 너네가 내 결과를 기계적으로 정리를 하면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두 개 묶어서 계산한다. 뭐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해도 괜찮기는 해. 근데 나는 그런 걸 별로 좀 안 좋아하거든. 왜냐면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안 풀리는 것들이 있어. 가끔씩 심한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그거 내가 좀 소개를 해줄 거야. 이게 익숙해지면. 알겠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도록 두 개를 먼저 계산하는 그 이유가 뭐다? 같은 부분이 생기면 치환하기 편하니까 이제 이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에다가 더하기 5 이거에다가 더하기 5 그래서 그러면 얘를 너네가 A 이렇게 딱 치환을 해서 A 더하기 4 A 더하기 6 해볼래? 어떻게 돼? A 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다시 재치환이 들어가야겠지? x제곱 더하기 5x x제곱 더하기 5x 그래서 여기만 안 헷갈리고 한번 잘 마무리해볼까? 자, 이거 완전 제곱식이지, 그치? 앞에 거 제곱 어떻게 돼? x 4제곱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니? 자, 10x 3제곱 그렇지. 2개 곱하면 5x 3제곱 맞아? 거기다 2배 10x 3제곱 됐냐? 뒤에 거 제곱 얼마? 25x 제곱 뒤에 거도 더하기 10x 제곱 동명이네? 몇 x 제곱? 35x 제곱 50x 더하기 24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같은 부분이 있으면 뭐한다? 치환을 하는데 같은 부분이 직접적으로 딱 주어지지 않는 치환 문제는 아마 일단은 우리 책에서는 요 정도밖에 안 나올 거야. 1차식 몇 개를 곱하는 거, 4개를 곱하는 거.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그러니까 요만큼이 똑같은 부분이 되도록 두 개 묶어준다 이거지. 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일단 간단한 전개 내용입니다. 그치?